안녕하세요. 네, 조금 오랜만에 찾아왔죠. 제가 매주 한 번씩은 꼭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독하게 목감기를 앓아가지고, 목이 진짜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심하게 걸렸다가, 좀 나아졌다가, 또 방심을 했는지 지난 주말에 다시 목이 쉰 거예요. 그래도 약이랑 잘 먹고 했더니 지금은 좀 나았는데 아마 귀가 밝으신 분들은 지금 느끼실 것 같아요. 조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굵고 쉬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좀 원래 예정 업로드 주기보다 조금 늦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글을 읽어드릴 거냐면요. 정지우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그 작가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작가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작가로 살다가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면서 변호사도 하고 계시고 문화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그리고 최근에는 그럼에도 육아까지 약 2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음, 이 작가님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글들이 저는 공감되는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쯤 읽어드리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 한 3주 전쯤에 올리신 글이었는데요. 제목이 삶에는 명랑한 결기가 필요하다였어요. 딱 이 명랑한 결기라는 5글자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 글이 한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먼저 읽어드리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삶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씩씩함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어떤 불안, 고민, 걱정, 무기력 등이 닥쳐오더라도 그런 내면의 상태를 겉옷처럼 벗어던지고 매일 나아가는 씩씩함이 삶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믿었다. 요즘에도 그 생각에는 크게 다름이 없다. 다만 씩씩함이라는 말보다는 명랑함이라는 말을, 나아가 결기라는 말을 쓰고 싶다. 삶에는 명랑한 결기가 필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삶에서 롤모델은 어느 소년 만화 주인공 같은 존재에게 두고 있다. 주눅들고 무기력과 귀찮음에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늘 눈빛을 반짝이며 수평선 너머로 가고야 말겠다는, 다음 모험의 목적지를 향해 설레며 달려가고 말겠다는 의지로 빈틈없이 들어찬 그런 존재를 꿈꾼다. 어떤 날에도 마음의 명랑함에 불씨를 지펴야 한다. 삶이란 늘 의혹과 부담, 걱정과 고통이 따라붙는 것이지만 인간이 그것들의 지도로 운명 지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사유를 극단으로 몰아붙였던 니체는 그 끝에 있는 게 삶의 긍정이라는 걸 찾아낸 긍정의 발명가이기도 하다. 삶이란 매일같이 마음속에 그런 긍정의 결기를 다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음이 지면 경기도 지듯 삶도 진 것이다. 삶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실험해 보듯 최선을 다한 명랑과 성실을 베팅해야 할 때가 있다.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마음을 탈탈 털어 영혼의 총동원령을 내린 듯한 나날들을 살아야 한다. 사랑할 때는 세기의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낭만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연인에 대한 사랑이든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말이다. 오늘은 아이와 둘이서 뻗어버릴 정도로 공원을 달리고 축구를 했다. 어떤 종류의 사랑에는 기한이 있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 기한 동안 최선을 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안 될 것 같은 사건, 못할 것 같은 사건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무슨 사건이든 부딪혀서 직진하다 보면 해결하고 이길 가능성이 1%라도 늘어난다고 믿어야 한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늘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란 없다.
관성에 물들지 않는다면 모든 케이스를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며 결기를 다지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믿지 못하면 이미 진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일도 없게 된다. 글을 쓰는 사람은 종종 백지를 하나의 공포로 마주한다. 그 백지의 공포가 무거워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바닥을 뒹군다. 그러나 어떠한 백지에 어떠한 이야기든 내가 써나갈 수 있다고 믿고 한 글자씩 입력하다 보면 결기에 물든 나 자신을 어느덧 발견하게 된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결기이고 나는 결기라는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가 된다. 쓸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다. 당연히 삶을 계속 나아가다 보면 수두룩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절망과 좌절이 입가가 찢어지게 웃으며 나를 맞이할 날들이 있을 것이다. 슬픔과 불안에 떨 날들도 예비되어 있고 죽고 싶은 부담감과 도망가고 싶은 욕구도 모두 잘 차려진 밥상처럼 내일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명랑과 결기를 잃고 여기에 주저앉아 벌벌 떨다가 남은 날 삶의 생기를 모두 패대기 쳐버릴 것인가? 삶이 얼마나 남았든 매일의 하루하루는 동일한 질과 가치로 남아있다. 마음을 빛으로 빚어내며 미래를 향해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결기로 그냥 달려가야 한다. 네, 이런 글이에요. 삶에는 명랑한 결기가 필요하다. 명랑하다는 말은 쉬운데 결기라는 말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대략은 알 것 같아요. 뭔가 결연한 기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못마땅한 것을 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왈칵 행동하는 성미. 그리고 두 번째는 곧고 바르며 과단성 있는 성미. 네, 저는 이 두 가지 뜻의 결기가 다 저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이 단어 뜻을 보면서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과는 좀 멀어지는 것 같지만 이 결기의 단어를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 예전에 어릴 때 생각했던 것에서 더 좀 그때 품었던 마음들에서 좀 타협하는 게 많이 생기고 어떠한 생각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말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도망갈 그 뭔가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결기라는 뜻처럼 곱고 바르며 과단성 있는 성미 이런 성미가 필요할 것 같다. 더 마음에 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비겁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고 더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냥 어떤 못마땅한 것들이 있더라도 괜히 모난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촉대 매고 싶지 않고. 근데 이 결기의 첫 번째 뜻인 못마땅한 것을 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왈칵 행동하는 성미. 이런 성미를 품은 분들 좀 살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뒤로하고 싶어 했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진 저는 좀 제가 원했던 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리고 조금 당장은 힘들어질 수 있더라도 결기를 품고 살아가는 좀 멋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명랑한 결기인데 결기에만 집중한 이유는 제 생각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충분히 명랑함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글 보다가
제가 제 인스타그램 그 프로필에 써놓은 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 이름을 경험주의자, 추억 부자라고 써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에는 용감하게, 명랑하게, 따뜻하게, 매일 발견하며 즐거웠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그 가치관이랄까요? 그런 거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그 추억의 힘으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작가님께서 쓰신 글 중에도 삶에는 늘 의혹과 부담, 걱정과 고통이 따라붙지만 그 니체가 했던 것처럼 그 끝에 있는 게 삶의 긍정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매일같이 마음속에 긍정의 결기를 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작가님은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서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영상 중에서도 되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작가님께서 이제 작가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하실 때였나 그 전쯤이었나 좀 두려움도 있으셨대요. 아무래도 다른 그 변호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작가 생활을 꽤 오래 하다가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새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 늦은 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작가님께서 품은 생각이 그리고 작가님의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건데 내가 두려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두려워서 안 하고 있다면 그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작가님의 그 생각이 너무 멋지다 생각이 들었고 또 작가님께서 그 릴케가 한 말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릴케의 어떤 책에서 삶은 더 어려운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대목이 되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그 마음을 품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두려움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어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심하게 벌벌 떨 때가 있고 그걸 이제 티를 안 내려고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어떤 사소한 변화나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이를테면 저는 학생 때 학창 시절에 이제 매년 반이 바뀌잖아요. 근데 반이 바뀌기 전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랑 친한 친구들이 다 나랑 떨어지면 어떡하지? 새로운 반에 갔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때문에 너무 매 학년 걱정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건 지금 이제 직장인이 돼서는 뭐 보직을 바꿀 때나 어떠한 회사 내에서 환경이 바뀔 때도 비슷한 공포를 느끼거든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쟤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가 좀 정도가 강할 뿐이지 다들 조금씩의 그 두려움과 약한 마음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명랑한 결기. 같이 씩씩하게, 명랑하게, 그리고 무언가 결연하게, 기세 좋게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살면 좋겠다 싶어요. 주눅들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고, 네. 제가 제일 문제니까 저부터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두려운 일이라도 그것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쉽게 그만두지 않고, 네. 저 약간 목소리가 저한테는 지금 제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별로거든요. 이 쉰 목소리가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이 영상을 찍는 지금도 약간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읽으면서 약간 이렇게 목이 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삶을 더 어려운 쪽으로, 때로는 더 두려운 방향을 선택하는 것으로 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감기 조심하세요. 저 방심했다가 다시 걸리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요즘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짧은 봄인데 최대한 이 날씨와 화창함을 만끽하면서 꽃도 많이 보시고 맑은 하늘도 보시고 그렇게 기분 좋은 순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